안녕하세요. 온갖 규칙과 서식으로 가득한 공공행정의 세계, 여기에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지금껏 우리가 알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성형 AI가 정부의 문서 작업을 어떻게 혁신하고 있는지, 그 놀라운 가능성과 함께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명적인 위험은 무엇인지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아마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끝도 없는 보고서, 또 왜 그렇게 까다로운지 모를 서식들. 공직에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겪는 고충일 텐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지루하고 반복적인 문서 작업에 구원투수처럼 등장한 게 바로 이 생성형 AI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AI가 사람을 대체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종사를 돕는 부조종사 또는 나만의 디지털 비서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럼 생성형 AI가 정확히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하면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미리 싹 다 공부해서 다음에 어떤 단어가 오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지 기가 막히게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자동 완성 기능의 정말 초고도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덕분에 우리가 복잡한 코딩을 배울 필요 없이 그냥 평소에 쓰는 말로 AI한테 일을 시킬 수 있게 된 거죠. AI가 그냥 글만 좀 쓰는 수준이 아니고요. 행정 업무의 핵심적인 4가지 영역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몇 시간 걸릴 분량의 자료를 순식간에 요약해주고 그냥 편하게 적은 메모를 격식 있는 공문 톤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또 뒤죽박죽 흩어져 있는 아이디어들을 논리적인 표로 딱 정리해주기까지 하죠. 정말 만능조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AI도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거든요. 그 잠재력을 200% 끌어내는 열쇠가 뭐냐? 바로 프롬프트입니다. AI에게 우리가 내리는 명령어 말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I를 처음 써보는 사람이 이렇게 좀 간단하게 요청했다고 쳐보죠. 어르신 디지털 교육 안내문 친근하면서도 격식 있게 하나 써줘. 과연 AI가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까요? 예상은 했지만 기본 정보는 얼추 들어있는데 이건 공문서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서식이 완전히 무시된 글이 툭 튀어나옵니다. 결국 시간만 버리고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니,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 공문서가 가진 아주 독특하고 까다로운 규칙들 때문입니다. 항목 번호 매기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고 날짜 표기법도 그렇고 심지어 문서 맨 마지막에 끝! 점까지 찍어야 하잖아요. 이런 세세한 규칙들을 AI가 저절로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겁니다. AI한테 먼저 역할을 딱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부터 홍보 담당 공무원이야. 이렇게요. 그리고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행정 효율화 규정이라는 맥락까지 명확하게 알려주고 날짜랑 시간 형식까지 콕 집어주는 거죠. 자, 방금 보신 내용을 정리하면 AI의 성능을 극대화하는 5가지 핵심 전략이 나옵니다. 첫째, AI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둘째, 풍부한 맥락을 제공하세요. 그리고 셋째,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을 명확히 지정하고, 넷째, 괜찮은 예시를 보여주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내놓은 초안을 바탕으로 계속 대화하듯이 반복하고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면 AI는 정말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지금까지 AI의 정말 놀라운 가능성을 봤는데요. 하지만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이 남았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힘 뒤에 숨어있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심각한 위험들이죠.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이 환각현상, 영어로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AI가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학습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단어들을 착착착 조합하다 보니까 와, 이게 진짜 전문가가 쓴 것처럼 그럴듯한데? 알고 보면 완전히 엉터리인 정보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만약에 공공부문에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세상에 있지도 않은 법을 근거로 정책을 만들 수도 있고 아주 옛날 통계를 가지고 와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히 실수 차원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AI는 어디까지나 초안을 만드는 도구일 뿐
최종 사실 확인은 무조건 100%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AI가 써준 법조항, 숫자, 날짜 하나하나 전부 다 공식 자료랑 비교해서 사람의 직접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치명적인 위험, 바로 보안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쓰는 무료 공개 AI랑 정부나 기업에서 쓰는 전용 AI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무료 버전에 입력하는 내용은 그 AI를 학습시키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정보가 어딘가로 흘러가서 다른 AI의 두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정부용 모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입력된 데이터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외부 학습에 쓰이지 않아요. 이 차이를 모르면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조심하세요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개인정보나 내부 기밀 문서 같은 민감한 내용을 무심코라도 공개 AI에 넣는 순간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정보 유출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AI 시대에 많은 분들이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대체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능력을 훨씬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즉 증폭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100%.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우리가 AI의 도움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그 문서 내용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행정적 책임은 예외 없이 100% 그 문서를 결제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AI가 시켰어요.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로 이게 미래의 업무 방식, 새로운 파트너십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초안 작성이나 서식 정리, 요약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반복적인 일들, 그 60%를 AI가 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뭘 하느냐? 사실을 확인하고 이게 정말 옳은 방향인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이 40%의 정말 중요한 고부가 가치 업무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AI는 부조종사일 뿐 조종사가 아니다. AI가 항해를 멋지게 도울 수는 있지만 이 비행기의 조종관을 잡고 최종 책임을 지는 건 언제나 우리, 인간 전문가라는 사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깊이 있는 전문성과 AI의 이 강력한 효율성이 만났을 때 비단 정부 업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전문 분야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